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3학년도 러닝 팁스 전자책 만들기와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학과 3학년 지금 편입해서 1학기 공부한 이형동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이제 책 읽기나 공부하는 것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제대로 좀 해보려고 제가 좀 게으른 편이라 조금 게으르면서 좀 공부를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 전자책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은 방법이라서 학우님들 같이 좀 공부하는데 활용이 좀 되었으면 하고 제가 소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자책 만들기다. 그냥 듣기는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네. 뭔가 변환을 하고 태블릿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내용들 저렇게 3가지 정도로 목차를 잡아 주셨어요. 네.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바꾸는 V플랫 같은 거 활용하는 거. 네. 두 번째로 이북과 태블릿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 네. 마지막 기말 시험 대비해서 전자책에서 문제를 풀이하고 네. 공부하는 방법들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전자책은 여러 가지 포맷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만드는 포맷은 이제 PDF 포맷으로 만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보통 전자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만의 포맷으로 만든 그 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활용해서 뭐 공부에 이렇게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PDF, 이제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그 앱을 찾은 거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린 V플랫을 이용해서 PDF 파일로 만드는 그걸 우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자책을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 PC에서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자책을 활용하는 이제 전자책을 공부에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자책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가 필기도 해야 되고 뭐 줄도 그어야 되고 하이라이트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디지털로 이렇게 좀 표기할 수 있는 그런 PC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태블릿 PC나 태블릿 아니면 안드로이드 그런 기기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걸 활용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법을 이번에 제가 이제 3학년 1학기 방통대에 입학하면서 사회복지학과 이번에 시험 공부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3가지 이제 전체 포맷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릴 내용 보면 첫 번째 종이책을 스캔하는 거 V플랫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캔한 여러 가지 JPG 파일을 PDF 파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데 이제 전자책에 OCR 기능이라고 문자 인식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사진을 찍으면 이건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실제 텍스트로 인식하는 그런 기능까지 넣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V플랫 앱으로 종이책 스캔 어떻게 하는 거죠? 사진은 조금 허접한데요. 제가 지금 사진 찍는 기술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V플랫이라는 앱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쪽에서 쓸 수 있고 iOS 쪽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간단합니다. 그냥 종이책을 놓고 V플랫 앱으로 그냥 사진만 계속 찍으면 그 책에 해당되는 페이지만큼만 스캔이 됩니다. 이게 스캔 앱입니다. 실제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V플랫 앱을 쓰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앱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나오는 앱이라든가 이런 다른 앱들을 써서 일단 스캔을 하는데 제가 이제 V플랫을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이제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좀 어그러지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V플랫은 그 앱은 그걸 이렇게 보정을 해준다 그러죠. 보정이 돼서 한 페이지 전체가 깨끗하게 가능하면 이렇게 되고요. 보통 이제 책을 이렇게 스캔을 하다 보면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손가락이 나오죠.
V 플랫 앱은 그 손가락을 지워줍니다. 아, 그런 기능도 네, 있군요. 그래서 조금 편하고 좀 뭐 이쪽 그 이렇게 스캔하는 쪽에서는 꽤 좀 유명한 앱이다 보니 예, 제가 그걸 활용해서 일단 스캔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캔할 때 보면 이제 카메라 각도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 페이지에 딱 맞춰서 예, 스캔을 해주고 지금 보시면 이제 네. 제가 그 PPT에 보면 그 페이지만 지금 파랗게 예, 약간 표시가 파란색으로 됐습니다. 표시가 네. 돼 있어요. 그 조금만 저 부분만 이제 스캔을 한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V 플랫으로 일단 네. 카메라 앱을 켜고 예. 카메라 앱이 저 V 플랫에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V 플랫 앱을 실행하면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네. 저게 V 플랫의 어떤 이미지로 남나요? 아니면 파일 형식이 어떤? JPG 형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고요. 예. 이걸 이제 그 이 JPG 뭐 되든 아니면 지금 그 예를 들면 iOS 같은 경우에는 뭐 PNG인가? 네, PNG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네. 포맷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JPG로 바뀌는 JPG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된다. 맞습니다. 네, 하나의 딱 책의 네. 한 페이지를 이미지 파일로 맞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만든다고 해서 전자책이 되는 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이제 네. 그 다음 단계인 네. 것 같아요. 네. 스캔된 여러 가지의 이미지 파일, 아까 예, 예, 그 JPG 파일을 네. 한 개의 PDF 파일로 어떻게 만듭니까? 자, JPG 파일로 만들어지면 이게 JPG 파일 예를 들면 200페이지면 JPG 파일이 200개입니다. 200개죠. 그죠? 네. 200개인데 그 200개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JPG 파일을 전부 모아서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주는 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맥이라 그러죠. 맥OS 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라는 앱이 맞습니다. 예, 네. 자동으로 다 와서 맞아요.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네, 저장하기를 PDF 파일로 저장을 하면 네. 뭐든지 한 200개 정도 되는 JPG 파일들이 모여서 한 개의 PDF 파일이 되어주고요. 어허, 네. 또 맥OS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점이 이 그 자동으로 OCR 기능이 미리 보기에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편하긴 한데 그렇지만 뭐 그거는 이제 다 멀티 플랫폼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편하게 쓸 수 있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윈도우즈를 쓰는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윈도우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윈도우즈를 윈도우즈 많이 있는데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하는데 저는 또 독특하게 이제 앱이 파인 리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앱이 파인 PC에서 리더. 요거는 PC에서 이제 JPG 파일을 전부 불러와서 그 한 개의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을 PDF 파일로 만들어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네, 요거를 활용해서 저는 하고요. 뭐 요게 없으신 분들은 보통 웹사이트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예. 다만 이제 JPG 파일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 무료로 활용하는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네, 회원 등록해서 뭐 이렇게 비용을 치르고 하면 뭐 조금 넓혀주기도 하는데 웹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스몰 PDF라는 사이트나 이런 데 맞습니다. 가보면 네, 맞습니다. 뭐 이미지를 PDF로 변환시켜 준다라던가 네, 네. 반대로 PDF를 뭐 PTT 네, 파일로 변환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있긴 한데 네. 요 앱이 파인 리더라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활용하면서 예. 그 JPG 안타깝게도 에 요건 유료. 아, 유료 프로그램이군요. 네. 제가 젊은 시절에 네. 돈이 좀 있을 때 그러셨구나. 마련을 해서 그러면 네. 얘를 무료로도 활용은 할 수 있긴 합니까? 요게 이제 제한이 있는데요. 네. 뭐 무료로 쓰는 경우에는 며칠 뭐 이렇게 제한이 아, 트라이얼 버전으로 활용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물론 요 말씀해 주신 앱이 파인 리더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하게 변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네. 거기서 사용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번째 이미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는 이런 과정까지 했어요. 네. 첫 번째는 V 플랫에서 네. 이미지 스캔하는 이미지 거, 스캔하는 두 번째는 PDF로 변환했습니다. 네. 세 번째가 또 중요하죠. 전자책에 OCR 문자 인식 기능을 넣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소개드린 거는 이제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 소개하다 보니 지금 웹사이트 PDF24 툴스라는 요 웹사이트에서 이 파일 지금 PDF 파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걸 이 웹사이트 쪽에 파일 선택이라는 부분에다 넣어주면 요 OCR 기능을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아. 자동으로 이제 JPG 파일이 PDF 파일이 됐지만 그거는 이미지 PDF 파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문자 인식이 되도록 해주는 게 요 웹사이트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제한이 조금 적고요. 대신 이제 오류가 가끔 나기도 합니다. 아, 물론이죠. 웹사이트다 예, 예. 보니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제가 앱이 Find Need라는 어플리케이션은 그 문자 인식 기능까지 시켜주는 기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걸 활용해서 이제 PDF 파일에 문자 인식이 되도록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데 자동적으로 활용이 좀 쉽죠. 네. 자, 그러면 저 문자 인식 기능을 넣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문자 인식 기능을 넣으면 네. 공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단락 부분에 대한 네. 참조를 해서 네. 제가 그걸 활용을 해야 되면 네. 그림 파일은 사실은 그걸 문자로 제가 긁어낼 다시 수가 뭐, 없잖아요. 다시 워드를 치든지 워드를 뭐 치든지 해야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자 인식을 해놓으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챕터를 건너뛰어서 필요한 챕터 쪽에 바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검색 기능이 되죠. 예. 그래서 검색 기능이 돼야 제가 공부하는데 어느 위치로 이동한다든가 페이지 이동을 한다든가 또는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를 원할 때는 단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자 인식 기능을 넣어주는 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그럼 검색이 가능하게 해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것들도 네. 복사가 되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새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스캐닝하고 네. V플랫으로 네. 그다음에 PDF 파일로 만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문자 인식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네. 바꿔주는 1, 2, 3단계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에 활용하는지 네. 공부용 하는 앱이 네. 또 따로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 태블릿 PC는 네. 필기 가능 제품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전자책 공부용 앱을 하나 소개해 주셨네요. 네. 저 앱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전자책으로 만든 PDF OCR 된 이제 PDF 문자 인식되는 이제 PDF 파일을 읽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앱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찾아보면 네. 뭐 PC 쪽에는 뭐 드로우 보드 PDF라는 그런 훌륭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소도 앱을 추천합니다. 뭐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예. XODO 이렇게 예, 돼 있어서 예. 저는 소도 앱이라 그러는데 이 소도 앱은 유리한 점이 뭐냐면 멀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맥OS도 되고 안드로이드 되고 그다음에 iOS도 되고 그다음에 모든 윈도우에서도 플랫폼에서 다 쓸 수 네, 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메모 제가 원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기능까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브랜드가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브랜드가 약간 네네. 예,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발표된 지 오래되다 사용자들도 보니까 많이 있고. 예, 사용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료 사용입니다. 아, 이게 핵심이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해서 저는 네, 소도 앱을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태블릿 PC 뭐 예를 들면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쓰는 분들은 다른 유명한 앱이 따로 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유료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공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네. 몇 가지 소개해 주셨어요. 네, 네. 몇 가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뭐 보통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소개해주는 앱들은 이제 그 앱들은 뭐 플렉스리 그나마 좀 이제 괜찮다 그러고요. 보통 이제 iOS, 맥 이제 이쪽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굿노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드로우보드 PDF가 제가 여러 가지 써본 중에서는 제일 좀 안정감이 있고 요게 소도 앱이랑 좀 비슷하게 네. 기능이 좋고 무료라서 저는 이제 드로우보드 PDF는 윈도우즈 쪽에서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삼성 S노트 있으니까 그렇죠. 기본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기본 어플리케이션인데 굉장히 이제 훌륭하게 지금 발전을 많이 해서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 태블릿 PC 네. 필기가 가능한 디바이스도 이제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어떤 디바이스인가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그 갤럭시 탭인 거고요. 네. 네, 오른쪽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거는 윈도우즈에 네. 쓰는 갤럭시 북 10이라는 좀 오래된 기종입니다. 터치가 되는 예, 터치가 기종이죠. 되는 예. 예, 필기가 가능하고 터치가 되는 예, 갤럭시 북 시리즈인데요. 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활용을 했고요. 뭐 보통 갤럭시 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제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어서 윈도우즈가 안정감이 있어서 괜찮고요.
갤럭시 탭 쪽에서는 뭐 밖에서 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이렇게 이동성이 편리하니까 예, 예.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제부터 얘를 가지고 네. 또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네. 문제풀이 공부 방법. 네. 문제도 풀고 네. 정답도 확인하고 예. 중요한 중요한 내용 메모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띄울 때는 문제풀이 할 때는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엣지라는 웹브라우저가 예, 기본적으로 네. 웹을 볼 수 있는 예, 브라우저죠. 요즘은 무지 좋아져 가지고요. 네. 여기서 필기도 됩니다. 아, 하이라이트도 간단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일단 문제를 먼저 풉니다. 네. 예,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쭉 풀어서 먼저 이제 내가 문제를 푼 부분에 대한 표시를 쭉 합니다. 색깔별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풀 때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다 네, 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먼저 풉니다. 첫째는. 자, 그러면은요. 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앱이 네, 있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구글 크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네. 웹 브라우저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PDF를 열려면 야, 네. 크롬에서 열어야 돼 막 네. 그랬었어요. 근데 네. 이제는 네. 엣지라는 웹 브라우저에서 PDF 파일을 열고 네. 그 자체 내에 저렇게 네. 뭐 선택을 하거나 주석을 달거나 네. 이런 게 엣지 자체 내에서 됩니다. 가능하다. 네. 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면 그 네. PDF 파일을 체크한 상태로 또 저장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장하고 네. 그럼 나의 흔적을 또 남겨놓은 것들을 맞습니다. 다시 네. 불러오면 저것들이 남아 있겠네요. 네,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답을 표시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정답표가 따로 또 있거든요. 기출 네. 문제를 풀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답표가 있잖아요. 그 정답표를 이제 이 삼성 이 갤럭시나 탭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반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그렇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제가 시험 문제 풀었던 거를 놓고요. 오른쪽 화면에는 제가 정답표를 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왼쪽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띄운 그 부분에 정답을 표시를 다 해줍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맞췄는지 틀렸는지 그렇죠, 그렇죠.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틀린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틀린 부분, 오답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다시 표기를 해두면 이제 조금 공부하기에 알겠습니다. 낫겠죠.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렇게 화면 분할하는 거는요. 네. 단축키 간단해요. 윈도우 누르고 화살표 키 누르면 돼요.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누르면 저렇게 딱 나눠지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네. 공부한 다음에 네. 또 메모 정리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 한 후에 제가 이제 정답까지 다 풀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답된 부분이나 아니면 중요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서 표시를 해둡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면 중요한 부분은 메모도 하고요. 별표도 하고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갤럭시 북을 이용해서 그 표시해둔 앱에 표시해둔 모든 것들을 최종본을 저장을 또 따로 해두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부의 정리와 메모까지 네. 해주신다라는 네. 말씀이셨어요. 네. 자, 그러면 네. 그냥 책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있습니다. 예. 이 전자책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장점은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을 해두고 복사본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1차에 풀어본 내가 직접 정답을 확인하지 않은 내가 풀어본 거를 파일로 뭐 예를 들면 0, 1을 표시해서 예를 들면 저장을 해두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그걸 갖고 정답표를 확인해 본 부분에 대한 건 0, 2로 해서 다시 보관을 해두고 버전 관리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네. 다시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0, 3으로 해서 특별하게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은 제가 표시를 해두면 마지막에 시험 치기 전에는 보통 한 30분 전에 내가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종 0, 3 버전만 끄집어내서 그 부분만 보면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더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또 시험 치기 하는, 전에. 그렇죠. 네,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네. 종이책은 한번 표시하면 계속 남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필기를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필기를 막 하다 보면
종이책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해버리면 이게 뭐 지우개로 지워야 되고 이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자책은 수정이 금방 됩니다. 그렇죠. 지우면 깔끔하고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뭐 책을 예를 들면 제가 100권을 예, 뭐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들어봤자 한 5권, 전공책 같은 경우에는 좀 넣어서 네. 가방 안에 넣어 다니기가 좀 그렇죠. 예, 부담되지 무겁죠.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100권을 뭐 메모리에 저장을 하더라도 사실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 권을 한꺼번에 넣어 갖고 뭐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든가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 단점이라면 이게 좀 그 사용 시간이 조금 예를 들면 이게 어차피 전자기기다 보니 배터리 용량 때문에 뭐 1시간을 쓸 수도 있고 2시간 쓸 수도 있고 이런 제한이 있고요. 이 고장이 나면 난감하지.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방에 이제 없어지는. 없어진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주로 그다음에, 이제 뭐 네. 클라우드에 백업해놓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해놔야 그렇다 되겠죠. 하더라도 뭐 기계가 고장나는 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장비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장비, 예를 들면 전자책으로 저장해놨으면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조금 뭐 소도 앱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쉽긴 하지만 앱 사용법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조금 여기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비야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 원 퍼슨 멀티 디바이스잖아요. 아, 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네,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뭐 백업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싱크 시켜가지고 하면 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자책을 만드는 거 네. 그리고 그걸 공부하는 내용까지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PDF 파일 포맷으로 만들어 놓고 하이라이트 되는 앱을 이용해서 터치펜 되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종이책으로 뭐 여러 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면서 좀 간단하게 빠르게 그게 핵심 부분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시험장 가서 특별히 뭐 이렇게 막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고 필요한 부분만 공부할 수 있으니 조금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문제 풀이하고 정답 맞추고 네. 아까 이제 버전 관리했던 네. 것까지 잘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전자책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네. 뭐 사진 찍어서 PDF로 만들고 그걸 다시 OCR 기능도 넣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가지고 학습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오늘 공부한 내용들 보니까요. 앞으로의 그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그런 학습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우님들께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